당연 제의를 받고 사실 이 실무팀이랑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이 HR의 뒤에 이제 뭐 확보와 유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줄 테니까 채용과 관련한 뭔가 패러다임의 큰 뭔가 이런 변화, 임팩트 줄 수 있는 뭔가 이런 좀 주제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사실은 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는 어떤 채용의 이슈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채용의 이런 변화에서 조금 이제 차별화된 내용을 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내용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이제 잘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좋은 인재 풀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뽑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 그게 단가? 내가 정말로 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갈 수는 없나?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추가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TRM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뭐 저게 새롭게 등장한 용어는 아니고요. 그 탤런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뭐 얼마 전부터 사실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채용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실무적으로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한 문제들을 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채용을 하는 우리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뭐 이 사람을 낚는 어부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멋있죠. 예. 그냥 뭐 어디서 쪼그리고 낚시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뭔가 좀 멋진 곳에서 이 금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찾은 사진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죠. 근데 실제 어찌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저 실루엣에 있는 저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손에 막 상처도 있고 얼굴에 주름도 있고 막 옷도 막 별로 깨끗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땐 저렇게 화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그 고민들, 우리가 어찌 보면 옷에 진흙도 묻혀가면서 하고 있는 이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채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우리가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너무 그물에만 집착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아마 인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선발 툴들도 개선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화들이 사실 저희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저 그물에 대한 얘기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그물이 뭐 우리가 그동안에 격자로 돼 있는데 이거 한 겹보다 한 두 겹으로 하면 더 괜찮은 사람들 뽑을 것 같아. 이거 모양을 좀 동그랗게 바꿔볼까? 뭐 이런 사실은 이제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그물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민들이 뭘로 넘어갑니까? 면접관 교육으로 넘어요. 그물을 이제 이렇게 던져볼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던져볼까? 이런 어떤 그물을 잘 써야지. 이렇게 하면 그물이 엉키잖아.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만들어준 좋은 그물을 가지고 뭐 면접관이 됐든 아니면 현업 부서장들이 됐든 얼마나 좀 사람들을 잘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또 하죠. 그래서 면접관 교육들 막 엄청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는 눈 감고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을 하는 거죠.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게 이제 강조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 그런 정보들을 이제 활용하지 않고 이제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이어스를 갖고 활용했었던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줄여 나가고 그래서 뭔가 정말로 이 사람이 영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블라인드 채용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뭐 이렇게
뭐 아마 여기 공기업에서 오시고 뭐 블라인드 채용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고민이 이렇게 어찌 보면 그물과 관련된 고민들로만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용을 그러면 뭘 고민하면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물이 아니라 조금 다른 거를 좀 함께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제일 첫 번째는 어찌 보면 좋은 어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뭐 사실 기업의 성격이 다 다를 텐데요. 뭐 저희 같은 대기업도 있을 거고 또 중견기업도 있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중소기업도 있으실 거고 또 공기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실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 회사들이 바라는 인재가 과연 동일한 모습이냐, 동일한 곳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은 다 있냐. 예를 들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카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재들은 다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인재냐,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사실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뭐 워낙 사실은 이게 언급이 많이 되고 소개가 된 거라 장표를 넣지는 않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채용 엔지니어 채용을 할 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101번 고속도로에 광고판을 하나 세웠죠. 그래서 이 대수학 문제를 하나 내고 그 문제를 풀면 그 문제에 나오는 10자리 숫자를 갖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까지 풀고 나면 이제 웰컴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우리 구글에서는 정말로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로 뽑고자 한다. 근데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 채용에 어찌 보면 굉장히 신선한 분위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저는 이게 아마 그 여러 채널로 국내에도 이제 소개가 되면서 채용 방법에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다. 구글은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하게 채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아주 절묘한 어장 관리입니다. 구글이 사실은 뭐 그런 문제를 내고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엔지니어들, 사실 저런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의 101번 국도를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이제 IT 관련된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저곳에 우리가 광고를 내는데 구글에서 채용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뭐 광고할 수 있죠. 뭐 구글 다 알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문제를 내서 사실 채용을 유도했었던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이런 퀘스천을 갖고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특화된 어장을 찾고 거기에 그물을 던진 거죠. 그래서 나온 인재들이 어찌 보면 구글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구글과 정말로 핏한 인재의 어찌 보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보면 우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채용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나? 뭐 저희 회사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이번에 이제 신임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게 이제 우리의 기업 가치는 기업 시민이야. 기업 시민 포스코를 지향할 거야.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는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들이 그만큼 더 중요해져. 그러니 새롭게 인재상을 만들어봐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재상을 얼마 전에 만들어서 회장님께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인재상을 만들면서 저희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서 사람을 뽑아야 되나? 예를 들어 단순히 과거처럼 뭐 스펙들을 쭉 정리하게 해놓고 이력서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면 실제 그러면 우리는 채용 공고를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예를 들면 CSR과 관련된 사회봉사 사이트 유니세프에 게재해서 실제 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본 친구한테는 예를 들어 서류 전형을 기본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코드를 주자. 예를 들면 그런 고민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글에서 제시했었던 어떤 저런 채용의 방식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런 좀 특이한 채용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필하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원하게 만들려면 과연 우리는 어느 목을 지켜야 되나?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이제 여러 유형의 회사들, 대기업도 계시고 뭐 중견기업도 계시고 공기업도 계실 텐데, 아마 일반 대기업을 지원하는 학생과 공기업을 지원하는 학생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패턴이?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대기업에 지원하는 인재들,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창의적인 인재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면서 예를 들어 노량진 고시조원에 우리 채용 공고를 붙여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 창의적인데? 나 여기 지원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는 그냥 우리가 채용 공고를 띄워놓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제는 창의성이 그냥 탁탁 튀어나와. 옛날에는 이게 창의성이 이게 인터뷰해보고 해도 잘 몰랐는데 요거를 진단하면 창의성이 딱 그냥 1점 단위로 얘가 창의력이 83점인지 2점인지 딱딱 볼 수 있어. 좋다 이거죠. 근데 지원하는 친구들이 평균이 예를 들어 다 5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이제 한계가 우리한테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이 과연 어느 목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뭐 창의력을 원하면 차라리 학교 저희 과 게시판 이런 데 우리 공고 붙이지 말고 핫한 예를 들어 뭐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뭐 애플 스토어 같은데 뭐 이런 데 우리가 채용 공고 붙이자. 그럼 차라리 오히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와본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뭐 채용에 대한 좀 특이한 공고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걸 보고 긍정적인 반응하고 그걸 보고 이거 무슨 회사야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굉장히 만화 같은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도 이 회사 재밌네, 한번 지원해 봐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그동안에 지원을 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뽑을까에 대한 고민만을 했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더 정교한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했다면, 우리가 틀을 바꿔서 이건 더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물고기가 있는데 던지면 그냥 잡힌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 좋은 인재 풀을 그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뒤에서 TRM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기업이 줄 수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이 학생들의 움직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LG, 뭐 SK, 뭐 저희 포스코, 만약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이 그 교육 시장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 이제 그 출판업계 뭐 이제 뭐 인적성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 관련된 컨설팅 업계에서부터 뭐 이 크게 이 조성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취준생들을 위한 사교육 시장들 사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그 뭐 AI를 활용해서 지원자들에 대한 자소서를 저희가 뭐 자동으로 스크리닝하는 이런 기능들도 사실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개발이 돼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겠다 하니 이제 급속도로 또 빠르게 만들어지는 게 AI를 활용한 자소서 통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또 세일즈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기업이 사실 어느 방향으로 어떤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주느냐, 지원자들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지원자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인펌을 주고 있는가? 사실 저희도 참 부끄러운 게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참 궁금한데 포스코의 인재상은 딴 데랑 뭐가 달라요? 여기도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뭐 열정 필요하다고 하고 뭐 삼성, 한화, 뭐 SK, 뭐 LG 뭐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재를 보면 되게 두리뭉실하면서 모호하면서 다 비슷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대로 사람을 뽑나요?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 그래, 그렇지 뭐. 좋은 사람이 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지? 뭐 이런 얘기밖에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뒤에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호한 메시지를 주고 막상 우리가 뽑아놓고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열정이 없어. 요즘 애들은 이렇게 창의적이지가 않아. 아니 뭐 어학만 좀 되면 다야. 뭐 전혀 글로벌 마인드가 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세요. 예, 위에 계시는 뭐 임원분들, 뭐 직책자분들은. 그러면 사실은 그 책임이 어찌 보면 뭐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올 수도 있는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전달해 줬나? 그 메시지에 맞게 이 학생들은 막 준비가 돼 있는데,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차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좋은 인재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치어 방류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아주 잘 큰 그러한 물고기를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선발툴 가지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니 그물만 치면 막 그냥 막 이따만한 막 우리가 원하는 물건 막 그냥 걸러 올라오는데 아니 이거 굳이 뭐 이게 뭐 격자가 됐든 뭐 십자가 됐든 뭐 동그라미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같이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이렇게 채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발 툴을 정교화하고 좀 더 보완하고 하는 작업이 무의미하다는 작업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쪽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바꿨는데도 뭐 그냥 그렇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뽑은 인재들에 대해서 우리 현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게 TRM이고요. 패러다임의 큰 전환입니다. TRM을 하겠다, 우리가 탤런트와 릴레이션십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지원자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고부터 시작이죠. 우리가 인력을 뽑겠다, 채용 공고를 내고 그 다음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 이런 거 보내주니까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좀 좋은 메시지들 좀 주고 해서 아까 이제처럼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따뜻한 메시지로 이렇게 좀 해보자. 그게 오래 가나요? 떨어졌는데 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실제 이 릴레이션십은 채용 공고 이전에 있어야 됩니다. 채용 공고 이전에. 그래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인재를 원하는지, 그런 인재로 네가 좀 더 준비되면 내가 바로 뽑아줄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트래디셔널한 리크루팅 모델에서 뭐 소싱 어헤드 오브 디맨드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채용들은 어찌 보면 그냥 빠른 채용에는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가 났는데 그때부터 우리 한번 관계도 좀 가져보고 얘가 괜찮은지 아닌지 뭐 내가 아직 이력서는 안 받아봤지만 뭐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막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고 뭐 이렇게 되게 어렵죠. 당장
채용 공고가 났다는 거는 당장 뭐 2달 안에 혹은 3달 안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빨리 데리고 와야 일이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실 채용 담당자가 저희도 보면 시즌이 있죠. 지금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그죠? 공고 나가서 지금 이제 막 자소서 들어오고 지금 뭐 1차 합격자들 뭐 하고 지금 엄청 바쁜 시기인데 이런 시기 끝나고 나면 이제 농한기예요. 이제 채용 담당자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평가나 뭐 다른 일들 뭐 좀 도와주고 지금은 이제 막 급하니까 HR 담당자들 전부 모여가지고 공채에 매달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찌 보면 왼쪽에 있는 채용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빠른 세팅에는 가능해요. 근데 비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만족도를 높이려고 우리 계속 지금 그물을 지금 다시 이제 좀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는가? 한번 아마 채용 담당자들이시니까 대부분 가슴에 얹고 내가 진짜 2016년 채용은 정말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현업에서 막 고맙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해가 있으신지 한 번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줘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채용으로의 일부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공채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하는데 우리가 꼭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우리 채용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기가 입력하고 와서 들어온 사람들부터 프로세싱을 밟아야 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구글에 소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길목에 있다. 그럼 그 길목마다 다 코드를 달리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서류 심사부터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잖아요. 코드만 달리해줘도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지금 이제 대표님 운영하시는 이런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채용 포털 사이트 혹은 우리 홈페이지 몇몇 이런 대규모의 어떤 포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사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만 그대로 아무 차이 없이 관리했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애들 우리 그러면 어디 저기 가로수길이나 이런데 좀 핫한 장소에 한번 우리 채용 공고를 놔보자. 그리고 그 공고 거기에 있는 핀을 입력하면 바로 예를 들어 서류 뭐 몇 단계가 그래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들어온 친구들 혹은 우리는 진짜 아무래도 열정적인 애들이 필요해. 그러면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끝났는데 한국 시리즈 최소한 1년 동안 야구는 안 보더라도 한국 시리즈 정도는 보려고 한 열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국 시리즈 경기장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채용 공고 띄워놓고 이거 사진 찍어서 이 코드로 입력하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1차로 뭐 스크리닝 넘겨주겠다 해주면은 그걸 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재들의 목마다 그런 릴레이션십을 미리미리 갖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지원한 친구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지 아닌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채널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릴레이션십이 어찌 보면 기존의 채용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리액티브 채용이라고 하는데 수동적으로 했던 채용에 비해서 우리가 보다 프로액티브하게 우리가 먼저 길목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전자인지 나눠주듯 여기 왔네? 자 지원해보세요. 여기 왔네? 지원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이 TRM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채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TRM 활동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안 했냐? 우리가 이거 처음 보는 거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뭐 풀 방식, 푸시 방식, 멜팅 뭐 사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런 릴레이션십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게 단점이 뭐냐면 저걸 통해서 어떤 인재를 뽑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가서 설명회 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복지가 이렇고요. 우리 회사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그래도 괜찮다는 평도 있고요. 뭐 오시면 연봉도 꽤 괜찮아요. 뭐 이런 예를 들어 채용 설명회. 그리고 그나마 사실 어찌 보면 저 방법들 중에서는 그나마
TRM에 좀 더 가까운 것들이 저런 이제 멜팅 어프로치인데, 저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러 컴피티션 같은 것들 막 지원도 해주고, 우리 회사 뭐 무슨 뭐 글로벌 챌린지 한다 뭐 이런 거 지원도 해라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학생들의 뭔가 이런 자발적이고 뭔가 자유롭고 뭔가 이런 열정을 그냥 한번 펼쳐봐, 이런 메시지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인재가 아니면은 성공 못해. 우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뽑을 거야.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런 컴피티션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 가서 뭘 지원을 해주든 그거를 하는 목적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선발하려고 하는지, 왜 이걸 해주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저런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서는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거를 그리고 또 채용 담당자가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이제 조직 문화나 PR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채용의 퍼포먼스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을 뽑는 데는 지금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TRM 활동들은 한계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외국계 기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외국계 기업 사례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먼저 IBM의 케이스였습니다. 저 익스트림 블루라고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저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굉장히 진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인턴십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냥 와서 회사 안에 적당히 배치해서 뭐 그냥 경험하다가 뭐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태도가 괜찮고 하면은 뭐 하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운영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떤 메시지를 주겠냐, 아까 제가 이제 그 챌린지를 했잖아요. 우리가 국내 기업들이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저런 부분이 부족하다. IBM의 이 케이스를 보면 자기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퀘스천이 있어서 이 퀘스천을 이제 넘겨서 보다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실제 이 인턴십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고 또 이 인턴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네가 엔지니어니? 아니면 넌 테크니션이니? 아니면 우리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우리 IBM이 원하는 인재는 이러이러한 스킬들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아예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들을 네가 보고 정말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가 이런 스킬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 너에게 맞는 포지션은 아마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스타트 퀘스천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포스코 안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도 인재상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원하는 인재가 있고 그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왜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고 왜 이런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다 버리고 있냐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도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뭔가 TRM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정말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 더 많이 좀 성숙돼서 우리한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게 나름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죠.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 학생들이 그런 거를 또 사전에 좀 아닌데 치팅해서 입사 뭐 지원하거나 할 때 너무 그런 부분들을 또 부각시키고 하면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좀 뽑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찌 보면 그 악순환입니다. 내가 감추면 감추는 대로 학생들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역량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개발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거를 짧은 기간에 스크리닝 하면서 그거를 또 발라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또 다른 툴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스크리닝하고 또 면접도 하고 인베스켓도 할까요? 이제 AC도 해야 된다는데요. 그럼 뭐 하냐고요. 창의성이 없는데.
없는 인재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인재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의 그 부족한 창의성을 막 아주 미미한 차이를 가지고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요건 더 많이 오픈하고 더 많이 공개해줘서 이분들이 준비하게 하는 게 더 풀을 키우는 거죠. 판을 키운다는 거죠. 더 괜찮은 사람들을. 그래서 IBM의 이제 어찌 보면 저런 케이스. 그래서 저 인턴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오픈을 2008년까지밖에 안 했는데요. 어찌 보면 나의 회사 입장에서 혹은 이제 개인 직원 입장에서도 어느 게 이 회사에 적합한 건지, 그리고 입사 이후에도 훨씬 더 퍼포먼스가 높게 나왔다는 게 내부 인터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G인데요. G도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컴피티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퍼시픽, 에이시안의 디지털 스타트업 컴피티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포스코가 기업 시민이 되겠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를 솔루션을 제시해 볼 수 있는 컴피티션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컴피티션 우리가 할 건데 그 컴피티션 지원 많이 해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컴피티션을 하는데 이 컴피티션은 뭘 가지고 평가할 거야. 그러니 이런 역량을 개발해. 그리고 이런 역량이 녹아든 프로포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현된, 예를 들어 나중에 최종 결과물들을 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다 익스포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제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변화가 전략에 맞게 채용으로 연결된 겁니다. 컴피티션도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컴피티션에 참여해서 실제 우리 GE에 대한 어떤 이해와 GE의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해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리즈너블하게 육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라운드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라운드가 있지만, 뭐 일단 국가별로 하고 뭐 권역별로 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국가별로 탑5 정도가 되면 그 팀들은 멘토링도 지원해주고 뭐 입사 시에 베네핏도 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실 뭐 GE보다는 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사실 어찌 보면 한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이 채용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훨씬 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컴피티션을 한다. 그 컴피티션에서 원하는 인재는, 원하는 평가 요소는 이런 것들이야. 부족해? 뭐가 부족해? 진단해 줄게. 개인별로 진단해서 예를 들어 컴피티션에 참여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한 명이 아니라 팀이 되고,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가 되고,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하고,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친구들이 막 입사해. 상금도 막 받아. 그럼 그 다음에 내 후배들, 내 주변에 있는 내 과 친구들, 애들한테 막 권해. 그럼 걔네들이 이 컴피티션의 노하우가 뭐고, 이걸 통해서 뭘 개발해야 되고, 내가 뭘 어필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맨날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집, 학교 하면서 나 뉴스도 안 봤어. 사회문제 전혀 관심 없어. 근데 야, 포스코에서 무슨 컴피티션을 하는데 사회문제에 대한 컴피티션이래. 근데 이거 되면 대박이야. 서류 다 통과야. 이거 되면은 바로 인턴십이야. 야, 너 아는 그 김 선배 있지? 야, 이걸 가지고서 취업했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 봐야겠네? 뉴스, 뭐, 요즘에 뭐가 뜨는 거야? 뭐가 이슈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인재에 대한 방향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자, 이제 우리가 기업 시민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서류에서 이 친구가 사회에 관심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 면접을 하나 넣어야겠네. 그럼 어디 뭐 기자나 사회학 교수님들 좀 면접관으로 섭외해가지고 면접을 한번 더 해야겠네. 그럼 뭐예요?
운 좋게 성적도 좋고 운 좋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풀을 우리가 늘려서 좋은 사람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제한돼 있는데 어차피 뽑힐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봐서 뽑는 거 외에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TRM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전략,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달성 방식이 풀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펌들을 줄 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뭐 IBM과 GE 같은 이런 케이스가 좀 좋은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돌릴 거냐?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각 회사들마다의 사실은 이런 채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레디메이드 돼 있는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뭐 장학금도 줘봤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컴피티션 같은 것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는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 TRM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앞으로의 채용이 결국 이런 방식으로 다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이제 채용 공고도 굉장히 좀 다르죠. 이런 변화들.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우리의 채용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마케팅 컨셉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5년 후 정도 되면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뽑는 사람들이 우위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고령화도 있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계속 지나면 사실 우리의 출산율로 볼 때는 훨씬 더 지원자 중심으로 사실 시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들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이런 TRM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이제 기업시민 포스코가 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왜 그러냐? 사실 이제 그 기업이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정부도 있고 뭐 일반 국민들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정부가 뭐를 주도하고 정부가 뭐를 추진하면 웬만하면 다 달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고용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은 달성이 참 안 되죠. 지금의 어찌 보면 정권에 대한 어떤 뭐 지지율 이런 거를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됩니다. 왜냐? 기업이 참여해주지 않으면 이제 사회가 잘 안 움직여져요. 반대로 기업이 움직이면 사회가 움직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 컨셉을 이번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움직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펌을 지원자들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번에 수능 뭐 이슈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수능으로 다 뽑힙시다 뭐 이러면은 사실 쫙 바뀌잖아요.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겠습니다 하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TRM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달한다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에서 팍팍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채용의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발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